2024년 2월 런던 왕립예술원 졸업식. 한 한국인 여학생이 무대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녀가 한복을 입었다는 것. 수석 졸업생임에도 단상에 오르지 못한 그녀. 수백 명 앞에서 돌아서야 했죠. 그런데 그녀가 단 한 통의 전화를 걸자 BBC, 영국 문화부 대사관까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런던은 공식 사과했고 영국 전역의 대학이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한복이 어떻게 세계 교육을 바꿨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을 끝까지 시청 후 재미와 감동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는 2024년 2월 런던 왕립예술원에서 미술학부 수석으로 졸업하게 된 한서윤입니다. 4년간 밤낮 없이 그림을 그렸죠. 손가락은 물감에 절어 있었고 눈은 늘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이 헛되지 않았어요. 제 성적표에는 모든 과목이 최고점으로 빛나고 있었으니까요. 졸업식 당일 아침, 저는 옷장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검은 졸업 가운이 걸려 있었죠. 모두가 입는 그 천편일률적인 가운 말입니다. 그런데 침대 위에는 할머니께서 보내주신 전통 한복이 놓여 있었어요. 연분홍 저고리에 진주빛 치마, 금박으로 수놓은 놀이개까지. 할머니는 편지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네가 세계 무대에서 빛날 때 우리 것을 잊지 말 거라. 저는 한복을 입기로 결정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낯설면서도 아름다웠죠. 동기들은 저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서윤아, 정말 멋있다. 네가 수석이니까 더 빛나는 것 같아. 한 친구는 말했죠. 기숙사를 나서며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 최고의 날이 될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킹스 칼리지 대강당으로 향하는 길, 런던의 회색빛 하늘도 오늘만큼은 축하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빨간 2층 버스에서 내리자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죠. 호기심 가득한 눈빛들이었습니다. 한 노신사는 제게 다가와 뷰티풀이라고 속삭였어요. 어떤 관광객은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흔쾌히 승낙했죠.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릴 수 있다면 기쁜 일이었으니까요. 대강당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제 동기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네가 대표로 상 받는 거 정말 자랑스러워.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는 친구도 있었죠. 저는 그들과 포옹을 나눴습니다. 4년간 함께 고생한 전우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은 아십니까? 전통이 때로는 편견의 벽에 부딪힌다는 것을. 저는 곧 그 벽이 얼마나 높고 단단한지 온몸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자리에 앉아 긴장된 마음으로 호명을 기다리는 동안 무대 옆 스태프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긴장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워야 할 날이 가장 모욕적인 날로 바뀔 거라는 것을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졸업식이 시작되고 30분이 지났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죠. 드디어 수석 졸업생 차례가 다가왔으니까요. 사회자의 목소리가 대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은 올해의 수석 졸업생, 미술학부 한서윤 학생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한복 치마를 살짝 들고 단상으로 향했죠. 그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자랑스러웠어요. 한국인 최초로 이 학교 미술학부 수석을 차지했으니까요. 그런데 단상 계단 아래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스태프 한 명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잠시만요. 낮은 목소리였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스태프는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복장이 정해진 드레스 코드를 위반했습니다. 입장하실 수 없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죠. 수석 졸업생인데 단지 한복 때문에 무대에 못 올라간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스태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규정은 규정입니다. 검은 가운을 입지 않으면 단상에 오를 수 없습니다. 대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는 관중들이 수군거렸죠. 저는 다시 한번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이건 한국의 전통 의상입니다. 정장과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스태프는 단호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제 다리가 떨렸습니다.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저는 발걸음을 돌려야 했죠. 그 짧은 거리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누군가는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부끄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죠. 자리로 돌아오는 길, 한 교수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미스 한, 당신의 복장 선택은 경솔했어요. 전통을 존중하는 것과 규정을 따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답답했죠. 단상에서는 다른 학생이 대표로 상을 받고 있었습니다. 원래 제 자리였어야 할 그곳에 말이죠.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자리 친구가 제 손을 꼭 잡아줬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4년간의 노력이 단 한순간에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졸업식이 끝날 때까지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축하 공연이 펼쳐지고 학장의 축사가 이어졌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죠.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졸업식이 끝나고 로비로 나왔을 때 몇몇 교수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한 교수는 이렇게 말했죠. 역사 있는 행사에 개인 스타일을 넣는 건 실례입니다. 당신은 학교의 전통을 무시했어요. 또 다른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수석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받을 순 없습니다. 저는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개인 스타일이 아니라 한 나라의 전통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학생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어떤 이는 동정 어린 눈빛을, 어떤 이는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화장실로 도망치듯 들어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죠.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한복이 이제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울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화장이 번지면 더 비참해질 테니까요. 밖으로 나오니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가득했죠. 저도 부모님을 모시고 왔다면 어땠을까요? 아니, 차라리 오시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친구들이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서윤아, 너무 속상해하지 마. 네가 최고라는 건 모두가 알아. 하지만 그 말들이 공허하게 느껴졌죠. 최고라면서 왜 단상에도 오르지 못했을까요? 전통 의상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말입니다. 저녁이 되어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휴대폰에는 축하 메시지가 가득했지만 답장할 기운이 없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께서 보내주신 한복이 옷걸이에 걸려 있었어요. 미안해요, 할머니.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했죠. 그날 밤 저는 베개를 적시며 잠들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학교를 마주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학교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졸업 서류를 받으러 왔지만 사람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죠.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런던에는 한국문화원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찾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대로 끝낼 순 없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리고 담당자가 전화를 받았죠. 안녕하세요. 런던 주재 한국문화원입니다. 저는 왕림예술원 학생 한서윤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제 졸업식에서 한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수석 졸업생임에도 무대에서 쫓겨났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놀란 숨소리가 들렸죠. 담당자는 자세한 상황을 물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설명했어요. 어떻게 제지당했는지, 교수들이 뭐라고 했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모욕감을 느꼈는지를 말하면서 또다시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장 문제가 아닙니다. 담당자의 목소리가 단호했죠.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한 차별입니다. 즉시 대응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대사관과 영국예술위원회, 그리고 BBC 문화팀에 연락했습니다. 모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그날 오후 상황은 빠르게 전개되었습니다. BBC 기자가 학교로 찾아왔어요. 한서윤 씨를 만나고 싶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취재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에요. 제 정체성이고 가족의 사랑이며 한국의 혼이 담긴 문화유산입니다.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졸업식 장면이 SNS에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 제가 제지당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었더군요. 한복 입은 수석 졸업생, 무대에서 쫓겨나다라는 제목으로 급속히 퍼져나갔습니다. 댓글에는 분노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가득했죠. 이게 21세기 런던에서 일어난 일이라니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BBC 뉴스에 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왕립 예술원이 한국 전통 의상을 모욕했다고? 앵커의 목소리가 심각했죠. 화면에는 제가 한복을 입고 있는 모습과 함께 제지당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는 발칵 뒤집혔어요. 킹스 칼리지 총장실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다고 들었습니다. 복도에서 만난 직원들은 저를 보고 어색하게 인사했죠. 어제까지만 해도 차갑게 대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말입니다. 점심시간 학과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한서윤 학생, 어제 일은 정말 유감입니다. 사과하는 듯 했지만 여전히 변명이 섞여 있었죠. 우리도 규정을 따라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규정이 문화 다양성보다 중요한가요? 저는 처음으로 당당하게 물었습니다. 학과장은 대답하지 못했죠. 그때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한국 정부에서 외교 경로를 통해 공식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사태가 커지자 학교 측도 당황했습니다. 단순한 복장 규정 문제가 외교 문제로 번진 거죠. 영국 문화부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문화 시대에 이런 차별은 용납될 수 없다는 성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아십니까? 이 사건이 단순히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런던에 있는 다른 대학의 유학생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차별을 겪었다면서 말이죠. 인도 학생은 사리를 입고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던 경험을, 나이지리아 학생은 전통 의상 때문에 무시당했던 일을 털어놨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뜨거웠어요. 해시태그 전통을 존중하라가 트렌드에 올랐죠.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자신의 전통 의상을 입은 사진을 올리며 연대를 표현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메시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옳았다는 것을 확인받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킹스칼리지 총장실에서였죠. 한서윤 학생님, 총장님께서 직접 통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정중했어요. 미스 한, 먼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총장의 목소리는 진중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일어난 일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신의 문화적 자긍심을 모욕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총장은 계속했습니다. 다음 달에 열리는 국제문화예술 행사에 특별 게스트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한복을 입고 참석해 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실감이 났죠. 학교가 공식적으로 잘못을 인정한 겁니다. 그날 오후 학교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이 올라왔어요.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지 못한 점을 깊이 사과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선명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이어졌습니다. 영국 문화부에서 전국 대학에 공문을 보냈어요. 다문화 전통복 교육 세미나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이었죠. 각 대학은 교직원들에게 세계 각국의 전통 의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 교육 프로그램의 첫 강사로 초청받았습니다. 막막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단순히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는 모든 학생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세미나 준비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복의 역사와 의미를 더 깊이 공부했죠. 저고리와 치마의 조화가 음양의 조화를 뜻한다는 것, 곡선과 직선의 아름다움이 한국인의 미의식을 담고 있다는 것을. 이런 것들을 영어로 설명하는 건 쉽지 않았지만 꼭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준비를 하면 할수록 더 큰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단순히 피해자가 아니라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죠. 학교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배우고 싶다는 직원들의 말에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때로는 상처가 더 큰 이해와 성장의 계기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드디어 세미나 날이 왔습니다. 강당에는 교수들과 직원들로 가득했죠. 저는 다시 한번 그 한복을 입었습니다. 할머니가 보내주신 바로 그 한복을요. 이번엔 누구도 저를 막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서윤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죠. 오늘은 단순히 한복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문화와 정체성, 그리고 상호 존중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한복의 각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이 옷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에요. 동정이라고 부르는 이 하얀 부분은 청결과 정직을 상징합니다. 청중들은 진지하게 들었죠. 어떤 교수는 열심히 메모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단지 옷이 아니라 누군가의 정체성이자 감정이에요. 제가 이 말을 할 때 앞줄에 앉은 한 직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바로 그날 저를 제지했던 스태프였죠. 세미나가 끝나고 그가 다가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어요. 저는 규정만 생각했지 당신의 마음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알겠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모두 배워가는 중이니까요. 세미나는 큰 성공이었습니다. 많은 교직원들이 눈이 뜨였다고 말했죠. 한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학생들의 문화적 배경을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 다른 나라의 전통 의상도 공부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 후로 학교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졸업식 규정이 개정되었죠. 학생들은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전통 의상을 착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저에게는 큰 승리였어요. 더 의미 있었던 건 다른 학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중국 학생이 치파오를 입고 시상식에 참석했고 스코틀랜드 학생은 킬트를 입었죠. 모두가 자신의 뿌리를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제가 겪은 아픔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약속했던 국제학생 문화페어가 열렸습니다. 저는 똑같은 한복을 입고 행사장에 들어섰죠. 이번엔 아무도 저를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어요. 한서윤 학생을 특별 게스트로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사회자의 소개가 울려 퍼졌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죠. 저는 당당하게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 몇 주 전의 악몽 같은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단상 위에 선 저는 전교생과 교수진, 그리고 각국에서 온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마이크를 잡았죠. 이 옷은 오늘 제가, 그리고 우리가 만든 역사입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몇 주 전 저는 이 한복 때문에 수치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죠. 다양성은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축하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다양한 피부색, 다양한 옷차림의 사람들이 제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죠. 오늘 이 자리에는 수십 개국에서 온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예술이라는 하나의 언어로 소통하죠. 이 한복의 곡선은 한국의 산과 강을 닮았습니다. 색감은 사계절의 변화를 담고 있죠. 마치 여러분의 전통 의상이 각자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것처럼요.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총장이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한서윤 학생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단순한 복장의 의미가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죠. 그는 제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문화 다양성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행사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한 인도 학생은 당신 덕분에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라고 말했죠. 나이지리아 학생은 다음엔 제 전통 의상을 입고 올게요라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각자의 문화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오늘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복을 입고 연설했어요.
할머니는 기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그래, 그게 너답구나. 우리 것을 지키면서도 세계와 함께하는 것. 그게 진짜 세계화란다.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상처는 때로 더 큰 성장의 씨앗이 된다. 오늘 나는 그 열매를 맺었다. 창밖으로 런던의 야경이 보였어요. 이제 이 도시는 제게 상처의 장소가 아니라 변화가 시작된 곳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저는 내일도 한복을 입고 학교에 갈 겁니다.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말이죠.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